한국 음악사에서 본명 김혜자, 파티킴은 1938년 2월 28일 경성에서 태어나 불멸의 아이콘이자 한국의 서양 팝 음악의 길을 연 선구적인 디바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1958년 미군 기지에서 공연하며 초창기부터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고 일본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조니 카슨 쇼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강렬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로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음악계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콘서트와 권위 있는 시상식의 화려함 뒤에는 깊은 슬픔, 이별의 상처, 그리고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광의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마주한 긴 고독의 밤까지 감정의 여정이었습니다. 패티 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별과 그녀의 음악적 전성기에도 이어졌던 외로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헤어졌고 어머니는 홀로 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창가에 앉아 집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느낌은 그녀를 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항상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명성은 그녀를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지게 했고 수백만 명의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명성의 압박과 대중의 끊임없는 기대에 직면하면서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해외 공연을 한 최초의 한국 가수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항상 온 나라를 대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특히 광복 15년 후인 1960년 일본에서 공연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본인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려고 똑바로 서고 하이힐을 신고 머리를 쪽 올려 묶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그녀의 성공에 도움이 되었지만 낯선 세상에서 홀로 싸우는 듯한 느낌에 무대 뒤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나 도쿄의 호텔에서 혼자 긴 밤을 보낼 때면 그녀는 종종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명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패티 김의 음악 인생은 인내, 재능, 그리고 극심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58년 오빠의 친구의 소개로 명동에 있는 미 8군 기지에서 공연을 시작하며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가수 패티 페이지에서 영감을 받아 예명 패티를 채택했는데 김혜자라는 이름이 해외 관객들에게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59년 그녀는 솔로 가수로 공식 데뷔했고 1963년에는 버시 페이스의 T를 리메이크한 노래 사랑의 맹세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첫 남편인 작곡가 기로균과 협업하여 4월이 지나면 사랑의 노래,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은 일련의 히트곡을 낳았습니다. 기로균과 함께한 6년 동안 그녀는 약 70장의 앨범과 500에서 600곡의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 음악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인상적인 숫자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패티 김은 한국 무대를 장악하며 고국에서 독주회를 연 최초의 가수가 되었고 한국 예술가들이 해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963년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고 이는 그녀를 세계적인 명성으로 이끄는 역사적인 이정표였습니다. 1978년 그녀는 이전에 클래식 음악을 위한 장소였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최초의 팝 가수가 되었습니다. 1989년 그녀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여 다시 한번 그녀의 흔적을 남기고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재능을 확고히 했습니다. 1996년 그녀는 화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이 연계를 받은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개인적인 자부심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전쟁과 고난 끝에 한국 문화가 부상했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에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젊은 아티스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팝 음악의 물결이 불던 시절, 그녀는 그늘에 가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발매된 몇몇 앨범은 혹평을 받았고, 그녀의 스타일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스튜디오에 앉아 만족스럽지 못한 녹음을 들으며 자신의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1970년대 후반 디스코와 같은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지만 이미자나 남진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평론가와 관객들의 압력에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의심을 받았지만 항상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때때로 그녀를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자기 관리로 유명합니다. 무대 의상을 입은 후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 앉지 않고 무대에 오르기 전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무대 외에는 어디에서도 무대화를 신지 않습니다. 2008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던 그녀는 지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그녀는 분장실에 혼자 앉아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압박감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헌신하고 완벽한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패티 김이 항상 추구해온 것은 단순히 명예나 수상을 넘어서 영원한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맹세, 마리아에게와 같은 한국의 문화적 기억으로 자리 잡은 명곡들을 만드는데 항상 열정을 쏟았습니다. 일본, 라스베이거스,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라는 것은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무대에 설 때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노래한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그녀의 50주년 기념 콘서트, 50년의 꿈의 여정, 칸타빌레는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수천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주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 음악계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독주회를 연 가수로서 대중의 팝 음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팝 음악을 단순한 오락 장르에서 예술의 한 형태로 격상시켰습니다. 미군 기지 공연을 통해 그녀는 당시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서양 음악 스타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녀는 10년 만에 신곡을 포함한 리마스터링 곡들을 담은 기념 앨범을 발표하여 관객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때 그녀를 한국 여성 가수들의 길잡이라고 불렀던 인순이와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 문화적, 시대적 장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패티 김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기복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66년 작곡가 기록연과 첫 결혼을 했는데 강렬한 사랑과 훌륭한 예술적 협업으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백 곡의 노래와 70장의 앨범을 만들며 그녀는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1972년 불륜설이 돌면서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피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야 했던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록연과의 이혼은 그녀에게 깊은 좌절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뉴욕 아파트에 앉아 함께 작곡한 노래를 들으며 깨진 꿈을 떠올리며 울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976년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녀의 음악을 지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로 두 딸과 사랑하는 가족을 얻었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가족에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했고 해외 투어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특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탈리아인 남편이 큰 위안이 되었지만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슬펐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보내지 않고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패티 김과 그녀의 관계가 비극적으로 끝난 것은 죽음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말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외로움과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87세의 나이에 은퇴와 전설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건강 악화와 파경에 대한 후회에 직면했습니다. 예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록 연과의 결혼 생활은 고통스럽게 끝났고 이탈리아인 남편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안정적이었지만 명성의 거리와 압박감으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남편과 함께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 산책하는 평범한 삶을 꿈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갖지 못한 채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는 경력 말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불륜설은 수년간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는 오해받고 판단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한국을 영원히 떠나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음악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계속 살아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앉아 지난 세월과 놓친 기회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 순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느꼈습니다. 수백만 명의 팬들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패티 김의 이탈리아인 남편은 한국신문과